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노기섭 교수라고, 인공지능학과의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은 마이크도 바꾸고 또 화면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검정색으로 바꿨는데, 검정색이 원래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색이죠. 흰색에서 코딩을 하면은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검정색 바탕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꼰대강이다 보니까 찍다 보면 동영상이 엄청 길어지죠. 길어지다 보니까 또 화면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나름 필요할 것 같아서 화면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베이지안에 대해서, 베이지안 시어름, 그러니까 베이지 정리라고 불리는 거죠. 쓰면은 베이지 정리라고 불리는 거, 베이지 정리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뭐 확률 같은 것들 공부하면 얘는 단골 손님으로 항상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는 시리즈를 찍으려고 해요. 제 강의가 지금 현재 확률, 딥러닝 수학에서도 확률 쪽 강의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베이지 정리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제가 평소에 많이 갖고 있던 궁금증 중에 하나였고, 공부할 때도 많이 헷갈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를 좀 쪼개 가지고 여러 개로 한 번에 하면 3시간 넘을 것 같아서 이러면 테러죠,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려면, 제 강의나 내용은 동영상 설명한 요 밑에 클릭하면 더보기 하면은 쭉 나오죠. 거기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앞단의 강의들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추가로 들으시고요. 아니면 확률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럼 요 강의부터 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프리퀀티즘하고 그 다음에 얘는 빈도주의죠. 빈도주의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베이시아니즘, 베이즈 정리를 주로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두 가지 진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프리퀀티스트라고 부르고요. 베이즈 정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베이지안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생소하시죠? 요게 생소한데 또 나름 많이 쓰는 그 개념들이라서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 끝나고 수학으로 수학식으로 간단하게 간단 정리 하는 것으로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강의를 찍게 된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요. 이 비디오 동기는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인데, 저는 공대 출신이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 그 친구는 마케팅, 이제 경영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뭐 가끔 연락하게 됐는데, 그때 통화를 했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대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동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떤 거였냐면, 아마 그 친구는 이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 하지 싶어요. 저는 되게 좀 마음속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기억나는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때가 선거철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 유럽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차기 선거 뭐 후보자 적합도, 대통령 선거였나 보네요. 그러면 적합도 조사를 했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이 빠졌네요. 아니죠. 1이 없는 게 맞죠. 이름을 쓴다는 게 제가 홍길동을 쓴다는 게 000으로 써놨었네요. 그러면 뭐 땡땡땡 후보, 홍길동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이렇게 뭐 신뢰 수준 95%에서 뭐 70% 확률로 뭐 당선되겠군. 지지도가 있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인구, 5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명 설문을 한 게 5천만하고 1000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야, 그게 정확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것보다 더 정확하려면 빅데이터. 왜냐하면 요즘에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부터 뭐 여론 동향을 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테크닉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거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얼굴은 이제 정색을 하시면서 응? 뭐라고? 아니, 왜 표본 크기가 1000명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샘플링만 정확하게 하면은 거의 다 맞아.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야. 정확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당황했죠. 당황하면서 아니, 보다 많은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라고 해서 정색을 하길래 저는 당황하고 그냥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주 짧은 대화였어요. 요거를 보면서 프리퀀티스트하고 베이지아니스트하고의 어떤 보는 관점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통계나 확률, 특히 확률이죠. 확률을 가지고 통계를 하는 거니까 확률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리퀀티스트라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생각, 사고 체계가 프리퀀티스트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앞단에서 설명했던 친구가 아마 그쪽에서 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리퀀티스트는 로널드 피셔라는 분이 1890년도에서 1900년도 초반에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요 분이 고안한 어떤 확률적인 분석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D자가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 추가했어요. 로날드 피셔라는 분이 만든 확률 방법론 중에 하나, 관점이죠, 관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진영이 하나가 있고, 요 박스에 해당하는 진영이 있고, 또 다른 진영은 뭐가 있냐면, 베이시아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대 양 산맥 중에 하나가. 요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베이시아니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이자 뭐 다 했죠. 토마스 베이즈라는 베이즈 정리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1701년부터 1760년대니까 베이즈가 좀 더 먼저 살았죠. 그 다음에 피셔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 두 분들을 따르는 진영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요 피셔의 이론을 추종하는 프리퀀티스트들은 롱텀 렐러티브 프리퀀시를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확률적인 이론값들이 있는데 그 이론값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한대로 많이 실험을 해보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파라미터 값들은 다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그리고 데이터는 랜덤하다, 독립적이고 랜덤하고, 이런 시행을 많이 하면 어떤 명확한 통계적인 결론에, 확률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뜬구름 잡기죠. 좀만 더 설명 들어보세요.
반면에 베이지안은 요거 베이지아니스트 베이지아니즘을 줄여서 그냥 베이지안으로 많이 불러요. 베이지언 이렇게 베이지언 뭐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줄여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롱텀 프리퀀시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도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새로운 정보를 내가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확률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전 던지기를 많이 해보면 앞이 나올 확률이 0.5로 수렴한다. 이런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요 베이지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다. 내가 동전 던지는 거 한 번 보고 두 번 던질 때마다 이거를 내가 관측을 하잖아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나오면 그때의 확률 값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정해진다라는 관점이에요. 완전히 틀리죠. 뭐 이런 게 있나 싶죠. 근데 이게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egre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다. 아니면 certainty, 확실성에 대한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피시어 프리퀀티스트들은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파라미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죠. 여기는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관찰하면 할수록 확률 값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보면 내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믿음이 올라가는 정도가 확률 값 그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는 랜덤 데이터인데 얘는 데이터가 이제 고정돼 있다. 픽스드 데이터. 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어떻게 부르냐면 트레디셔널 스태티스틱스라고 불러요. 아니면 클래시컬하다. 기존에 많이 하던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어떻게 부르냐면 데이터 드리븐, 아니면 에비던스나 증거나 아니면 정보 이렇게 정보 기반의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가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 저 프리퀀티스트들은 어떤 통계나 확률적인 결과값들을 해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간단해요. 뭐 무슨 검정, 신뢰 수준 요것만 딱 얘기하면은 누구라도 뭐 중학생이라도 요거를 다 배워서 금방 알 수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시켜도 금방 끝나요. 뭐 연산량이 뭐 진짜 순식간에 0.0001초 만에 끝납니다. 또 유의성 검증하는데 금방 끝나요. 근데 근데 요거는 또 프라이어 날리지, 사전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파라미터가 픽스드 돼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 자체가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뭐 확률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통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도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요거의 장점도 있겠죠. 베이지안의 장점도 있겠죠. 얘는 요 클래시컬 어프로치죠. 요쪽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베이지안으로 접근하면. 근데 그리고 훨씬 더 정보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데이터에 따른 확률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의 수준이 높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이쪽 프리퀀티스트 먼저 단점부터 보면 얘는 단점이죠. 컨스가 이게 프리퀀시니까 횟수잖아요. 그 횟수가 얼마나 시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 있는데 그 샘플링을 하죠. 5천만 명을 다 못하니까 뭐 100명을 하느냐 10명을 하느냐 아니면 1000명을 하느냐,
뭐 그런 이론적인 값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을 뭐 1000만 명을 대표할 때는 최소 몇 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설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기서 꼰대 교수님이 오늘 뭐 집에 갈 확률, 집에 갈 거다라는 어떤 주장이 있죠. 그런 것들 하이퍼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다른 가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통계적으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것 빼고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할 수가 다양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데이터 종류가 수없이 많듯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가설들, 주장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거를 검증하는데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점이에요. 그러면 베이시안은 단점이 없냐? 베이시안도 단점이 있죠. 얘는 뭐냐면 컴퓨테이셔널리, 그러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깊게 들어가면 미분도 많이 해야 되고 적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매트릭스 행렬 연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컴퓨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CPU나 GPU를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요 컴퓨테이션의 인텐시브예요. 얘는 복잡해. 과거에는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클래시컬 했어요. 이쪽 피셔 쪽.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베이시안을 안 가리키고요. 대학교에 오면은 아마 경영대나 뭐 이쪽 문과 쪽은 대부분 클래시컬 프로바빌리티하고 클래시컬 요거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컴퓨터가 좋아졌죠. 데이터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이 베이시안 어프로치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기에 뭐 툴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두 개가 오고 있다. 근데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좋은 건 없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이쪽으로 쭉 타고 오다가 이쪽으로 지금 트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하니까.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거는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요거는 저 베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와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컴퓨터 쪽 하시는 분들은 머신러닝을 공부하게 되면 이거 필수 코스로 듣게 되죠. 베이시안 어떤 베이스 이론 같은 것들을, 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목표가 똑같아요.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횟수를 중요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 해 나가든가, 둘 다 하는 일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론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표는 같아요. 대신 접근법이 틀린데 프리컨티스트가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아니죠. 1900, 2000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제 클래시컬 프리컨티스트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요즘에 서서히 좀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요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느꼈던 거예요. 프리컨티스트 클래시컬한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바라보는 거에 요쪽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가르쳐요. 모든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다 가르치는데 상당히 깊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배울 때 뜬구름 잡기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걸 예측하고 가설을 세웠어요. 이번 선거에서 뭐 A라는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뭐 75%다. 이런 가설을 세웠으면 그걸 검증을 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확률 통계 공식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딱딱 맞춰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뭐 유의 수준 뭐 5%, 뭐 10%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을 합니다. 그거를 반박을 하는 거를 잘 허용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또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방법론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하고 방법론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석기 시대 접근법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뭐 제가 구석기라고 표현을 하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단점을 제가 말할 거기 때문에 구석기 도구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뭐 G 스코어, Z 스코어라고 하죠. 정규하는 스코어. 그다음 유의성 검증할 때 P 밸류, 분포의 유사성을 검증한 T 테스트.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테이블 룩업을 하죠. DB 색인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어떤 차트들을 이용한다든가. 뭐 SPSS 같은 뭐 이런 통계 패키지들이 있어요. 엑셀하고 비슷한데 요즘엔 엑셀이 더 성능이 좋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도 여전히 먹혀요. 왜? 그냥 공식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거로 하니까. 그리고 최신 도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사이언스 파이, 뉴머릭 파이, 기타 등등 다양한 파이썬만 예를 들어도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어떤 최신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딩하라고 하면 싫어하니까요. 복잡하고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SPSS나 엑셀 같은 툴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딩이 필요한 거죠. 이런 단점이 있다. 이제 아카데믹 필드의 문제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베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이시안 띵킹, 컴퓨테이셔널 띵킹, 아니면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이거 기본으로 배우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여전히 그런 면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얘는 컴퓨테이션이 많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확률 분포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분포를 만들면 확률 값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로 쭉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복잡해진다. 그 다음에 대부분 추론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만 교육이 되고 그 다음 단계까지 교육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봐, 딥러닝을 돌려봐, 머신러닝을 돌려봐, 그러면 홍길동이 대통령이 붙는다 떨어진다 이거 예측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 단계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교육적으로. 어떤 한계냐면 그래 돌리는 거 한번 해봤어, 그러면 실제 다른 데이터에 써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카데믹 필드에서 문제 있고 얘도 문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전 기법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최신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딥러닝 약간 프리퀀티스트죠, 딥러닝이 어찌 보면. 근데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다음 동영상쯤에 나올 건데, 그래서 요거 말고도 베이시안의 접근을 따라가는 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 교수님들이 다시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서 하려니까 가리킬 때는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어떤 지식을 잘 배우고 싶으면 가르치면 됩니다. 잘 모르면 아예 안 가르치는 게 낫지, 틀린 지식을 가르치면 나중에 개 쪽당하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자기도 코딩해야 되니까 싫죠.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가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가설을 영어로 하이포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고요. 얘는 뭐냐면 프로포즈드 익스플러네이션이에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럴 거야, 기타 등등 이렇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 설명문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증명이 바로 된다, 그럼 가설이 아니죠. 이론이 아닌 거잖아요. 증명이 되면은 그건 뭐 된 거고. 요런 거를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가설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설은 맞던지 틀리던지. 그래서 결론을 항상 true와 false로 냅니다. 근데 true, false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실험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노기섭 교수님은 IQ가 180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의 가설이죠. 입증이 안 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네, IQ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지만, IQ 테스트 없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아니면 뭐 내년에 미국 대통령 땡땡땡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라는 건 가설이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 다 물어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설을 하기 위해서 인퍼런스를 하는데요. 추론을 한다고 하죠. 통계적인 추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대통령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관찰을 합니다. 일단 관찰을 해서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측정해서 얘가 이 가설이 맞겠구나, 틀리겠구나. 예를 들면 태양은 움직인다 라는, 이건 과학적인 건가?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태양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내가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관찰을 하겠죠. 관찰을 해서 뭐 결론을 내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statistical inference라고 불러요. 자,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맛보기였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주사위 던지기 실험 데이터에서 3이 나올 확률은 뭐죠? 이론적인 값이 주사위 눈은 6개니까 6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클래시컬한 거예요. 프리퀀티스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근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프로블럼에 대해 요거 프리퀀티스트 어프로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6번 실험한 데이터로 확률값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6번 실험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얻었어요. 4개 나오고 그 다음 하나 나오고 해서 3이 나온 게 하나야. 그러면 6분의 1. 이론적인 값하고 같네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실험을 해봤더니 3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6이 나올 확률은 0%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실험을 해봤더니 우연찮게 3이 6번 나왔어요. 그러면 100%야. 그럼 프리퀀티스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맞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실험해 보면 된다. 그러면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데이터에서 얻은 값이 이론 값하고 많이 차이가 날 때 요 데이터로부터 프리퀀티스트들이 추론하는 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값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요렇게 개구리 페페처럼 이런 표정을 짓겠죠. 그래서 요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프리퀀티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었겠죠.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실험을 많이 해보면 돼. 거의 무한대까지 간다.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프라보빌러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이 나올 확률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0.17이 이론값이었죠. 이론값.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실험을 많이 하면 이런 값에 근접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대로 실험하면 된다. 사실은 무한대로는 못하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 다음에 딱 끊어버리는 건데, 뭐 샘플링 숫자를 정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3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3이 나왔어. 그럼 100%죠. 해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오다가 어떤 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평균을 내보면 결국에는 여기로 컨버지 한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프리퀀티스트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가설이 발생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얘가 가설이었죠. 요 3이 나온다. 실험을 하면 3이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얘가 하나의 가설이 되는 거죠. 하이퍼시스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험을 하면 가설이 true인 횟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나요? 둘 다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가설은 개념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요 가설을 다이스를 뭐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이 프로바빌리티가 6분의 1이다. 요거 자체를 검증하기가 힘든 거죠. 명시적으로 실행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X축, Y축에 해당되는 그래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프리퀀티스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죠. 거의 10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어떤 방법이 나왔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 요겁니다. 먼저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무한대로 실험을 하면 실험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떤 분포가 존재하겠죠. 지금 요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이런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가 관찰한 데이터들 있죠. 샘플링한 데이터. 표본 집단의 프로바빌리티를 구해요. 가설의 그 프로바빌리티를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밖에 있다. 요 수준 밖에 있는 어느 영역이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있더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요 안쪽에 들어와 있다. 가정한 프로바빌리티 안쪽에 있다. 그러면 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죠. 무한대를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샘플로 분포를 그려본 다음에 얘가 어느 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얘라고 가정했다는 건 뭐죠? 무한대로 실험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한 2주차 정도 수업 들어야 돼요.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P-valu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했던 분포랑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요 기준, 여기 밖으로 나가면 넌 원래 분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분포일 거야. 이럴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럼 너는 아니야. 이런 거죠. 펄스라고 가설이 하이포티시스를 틀린 거로 판명하고 뭐 어떤 기준 범위에 있다면 그거는 맞는 거다. true라고 판단하고 그 기준이 뭐 P 값입니다. 유의 수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판명을 하는데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은 뭐 기무가설을 뭐 한다, 기각한다, 채택한다. 기무가설은 사실은 기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가설이죠. 통계적으로 검증했다고 하면 기각 안 되는 기무가설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게 기존적인 이제 클래시컬한 프리퀀티스트들이 접근하는 어떤 가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피셔 로널드 피셔보다 먼저 나왔지만 한동안 한참 동안 사장돼 있었던 베이시안은 어떻게 생각하냐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삶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죠. 제 사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예비 아빠가 됐어요. 예비 아빠가 된 노기석 꼰대 교수님이 계신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들일까 딸일까? 그러면 아들일 확률이 50%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겠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이론적으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반반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쳐봐요. 이제 뭐 서울대나 뭐 아니면 하버드 이런데 예, 홍길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청주대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청주 지역의 남자 출생률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남자가 좀 많이 태어나는 지역입니다. 6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나요? 나는 50%에서 야 이거 좀 바꿀 수가 있겠죠. 65%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55나 뭐 60으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네,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는 한번 0.5면 죽으나 사나 끝까지 0.5입니다. 수없이 많이 실험을 하면 0.5가 나오고 이론적인 것도 0.5가 될 테니까요. 프리퀀티스트들은. 근데 베이지안은 내 믿음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관측을 했어요. 그거에 따른 어떤 데이터에 따른 빌리프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서턴티, 아니면 언서턴티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내 확률이 50에서 6.6으로 업데이트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남자가 태어날 확률이 얘가 확률인 게 아니라 베이시안에서 볼 때는 얘가 확률이란 거예요. 경험으로 업데이트 한 게.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생겼어요. 산부인과 선생님 중에 진찰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되게 뭐 명의야 명의. 산부인과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해 보니까 아들일 확률이 98%인데요. 초음파는 거의 확실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프리퀀티스트들은 여기 와도 여전히 0.5입니다. 아들 날 확률하고 딸 날 확률하고 똑같지 0.5지. 그거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거야. 확률적으로. 근데 요거를 새로운 정보를 봤어요. 얘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봤으면 베이시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빌리프가 증가했다. 그러면 나는 0.6에서 난 최소한 0.8, 80%가 되는 거죠. 80%까지 난 올릴 거야. 내 믿음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 80%가 아들이 날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이시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겁니다. 요걸 다 지어보면 결론은 다 맞아요. 베이시안 관점에서는 전부 다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사람이 50%라고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고, 이 사람을 보고 65%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베이시안 관점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가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매우 정확하게 맞춰 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바라본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내 확률 자체를 업데이트 해 가는 거죠. 모두 다 맞다는 겁니다.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빌리프의 관점이니까. 서턴티 레벨, 언서턴티, 서턴티 같은 얘기죠.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요게 베이시안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프리퀀티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관측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상친 거죠. 아니면 기각하든가. 근데 이 기각이 업저브 데이터들은 요 관측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서 판단을 합니다. 프리퀀티스트들은. 근데 베이시안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자체를 이렇게 옮겨버려요. 요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과거에 여기 있는 게 맞는 답이었는데 데이터를 다 많이 모아보니까 확률 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베이시안은 디그리 오브 서턴티예요. 어떤 확실함에 대한 정도가 되는 거고, 뭐 상대적으로 뭐 프리퀀시에 따라서 뭐 나는 많이 하면 좀 더 뭐 수렴한다 이런 게 없어요.
데이터가 적으면 적은 대로 업데이트하고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업데이트를 해서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베이지안입니다. 베이지안. 개념 아시겠죠? 요거랑 요거 보면 좀 감이 잡히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지? 둘 다 맞아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머신러닝에선 베이시안의 어프로치를 많이 따라가려고 하죠. 자, 베이시안의 백그라운드는 이렇고, 이제 수학적으로 보는 베이시안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베이시안 공식, 베이즈 공식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뭐 결합 확률이 있다,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샘플로 나올 수 있는 게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모든 수죠. 그러면 이 모든 수를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을 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했을 때 나온 값을 매핑해주는 값을 랜덤 베리어블 x로 하고 그때의 값을 x라고 하자. 그럼 1대1로 매핑 시켜주면 간단하죠. 주사위는. 뭐 사건 A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다. 그럼 2, 4, 6이 나오겠죠. 사건 B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 아니면 6이 나오면 되겠죠. 근데 사건 C가 생겼어요.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6인 경우죠.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을 여기서 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값으로 매핑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면 되죠. 5호로 연결될 때는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더하기. 그러면 6분의 3.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x는 3, x는 6. 랜덤 베리어블이. 그럼 두 개 더하는 거죠. 5호니까. 그럼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C, 사건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컴마로 표현을 합니다. 집합 표시로 할 때는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6분의 1이죠. 여기까지는 초딩이죠. 그러면 확률 C를 A와 B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C인데 얘를 A의 확률, B의 확률로만 표현하고 싶어. 요거 말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동시에 표현하려면 같은 얘기죠. 샘플 스페이스 갖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기까지는 앞에 슬라이드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발생했을 확률 곱하기 얘는 동시 발생이 곱하기는 동시 발생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얘를 쓰면은 이렇게 되고 반대로 써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A가 발생할 확률,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 probability of B given A 이렇게 읽어요. 얘는 조건부 확률, 결합 확률은 좀 전에 뭐였죠? 네, 동시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결합 확률인데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이 조건부 확률로 풀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걸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왔습니다. 베이즈 공식 다 유도 끝났어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죠. 베이즈 시어리 탄생을 한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B를 이렇게 정리를 얘를 가져온 거죠. 얘를 가지고 여기다 쓰면 요게 되죠. 요 식이. 그리고 요 놈을 이렇게 쓰면은 이쪽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하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같죠. 식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얘하고는 둘이는 같겠죠. 그러면 둘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등호를 쳐준 거죠. 여기로 가져오고 요거를 여기로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한 다음에 공식을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쓰면 요거 나오죠. 이렇게. 요거. 요게 베이지 정리죠. 끝. 간단하죠. 자,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보는 게 요렇게 봅니다. 베이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놀랄 일도 없죠. 좀 전에 했는데 뭐. 자, 베이지 정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죠.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요거 요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그래서 뭐 A가 먼저 나오니까 요거를 그냥 갖다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만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예와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실험을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처음 해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르는 용어도 따로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osterior probability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사후 확률. 어떤 사건 B가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죠. 나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포스테리아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죠. 발생한 상황.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증거. 요거를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죠. 마지널 라이클리우드는 빼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뺄게요. 요거 빼고 설명.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겠다. 굳이 굳히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게 요거 PA. A는 뭐죠?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상황 없이 바로 발생할 확률. 이거는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기 전의 확률. 이거를 prior probability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게 두 개가 바뀌어 있죠. 요게 강력한 거죠. A 기분 B하고 B 기분 A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죠. 요게 아주 쌈박한 거죠. 딥러닝에 가면 쌈박해지는 거예요. 그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릅니다. 요 사건이 일어날 가능도가 얼마지? 그거에 대한 확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쓰게 될 건데, 실제로 머신러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예요. 얘를 최대화 시키면 얘가 최대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어떤 거가 파라미터를 찾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찾을 확률이 최대화되게 맥스하면 되죠. 요 값을 찾으려면 이거를 전체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뭘 최대화하면 되냐? 요 라이클리우드, 가능도를 최대화하면 된다. 그래서 얘를 최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방식들이 더 있어요. 그거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근데 베이즈 정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그냥 이 공식으로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 요 세 개, 네 개 개념만 알고 야 그냥 공식으로 딱 집어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간 해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가설 검증과 증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베이시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얘는 가설을 H 했고 E로 바꿨었습니다. 아까는 A 기분 B였는데 A는 가설, 하이포시스라고 하고 B는 데이터니까 에비던스, 관측한 거죠. 얘는 얘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얘였으니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서. 그럼 얘를 여기다 쓰고 요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써봤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판서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써놓은 상태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얘는 어떤 거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데 원래는 에비던스가 없었던 상태에서 어떤 값을 곱해줬다는 얘기니까 되는 거죠. 근데 확률 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P, 그러니까 에비던스, 증거가 있을 확률인데 어떤 가설이 있는데 증거가 있을 확률, 얘를 요거를 분자 분모를 해준 거죠. 얘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분자를 뭐라고 하냐면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퉁치면 내가 데이터가 없을 때 확률이, 가설에 대한 확률이 이랬는데 데이터 에비던스를 보고 나서 확률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때 곱해주는 값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 자체는. 그러면 얘는 업데이팅 팩터가 되는 거예요. 좀 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업데이팅 팩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를 다시 쓰면 분자 분모는 똑같고 얘만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H일 때의 확률, 그리고 요 C는 컴플리멘트예요. 여집합이었을 때 에비던스가 나올 확률 두 개로 쪼개지죠. 근데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그냥 퉁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확률 계산할 때. 그래서 요 업데이팅 팩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하이퍼티시스, 가설에 대한 확률이 있고 에비던스에 대한 확률, 줄였으면 요거, 풀었으면 요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돼요.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에요, 얘? 다시 한번 해볼까요? 2는 뭐죠? probability of 2. 2는 이거 전체 영역이죠. 이만큼. 요거 위는, 요거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 곱하기 요건 거죠. H가 요것만 해석해 볼게요. 요것만 떼올게요. 한번 보세요. P에 2 기분 H. P probability of 2 기분 H. 그러면 어떤 뜻이죠? H가 발생했는 상황에서 2인 확률이죠. 여기죠. 그러니까 분모가 항상 크죠. 정확하게 일치하면 똑같이 일치한다. 그러면 확률이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1 하는 거죠. 곱하기 1 곱하기 pH 하는 거고. 이게 반만 겹친다. 그러면 0.5가 되겠죠. 0.5.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얘랑 뚝 떨어져 있다. 겹치는 영역이 없는 거죠. 영역이 없으니까 얘가 분자가 업데이트가 0이 되는 거죠. 업데이트 할 게 없어. 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면 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곱한 다음에 확률 분포를 얘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안 공식이 조건부 확률하고 뭐 결합 확률을 이용해서 거의 뭐 한 10초 만에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사위 던지는 거 가지고. 근데 사실은 베이시안 아까 뭐 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아들인가 딸인가를 여러 사람 얘기의 에비던스죠. 데이터를 보면서 확률 가정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나의 믿음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 팩터가 작동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좀 수식으로 써가지고 좀 더 구체화하고 코딩을 통해서 이거를 업데이트 하려면 확률 파라미터를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률 파라미터가 정규 분포는 두 개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근데 딥러닝 이런 거는 확률 파라미터가 한 1억 개 넘거든요. 1억 개를 다 일일이 업데이트를 해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미분도 필요할 테고 적분도 필요할 테고.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죠. 지금도 힘들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구현을 못해요.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 좀 한참 후에 동영상에 나올 건데, 아니면 뭐 맥시멈 A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뭐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초에 왔던 거 있죠. 애초에 왔었던 거.
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면 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두 개 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각각의 어프로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베이시안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클래시컬한 것보다 더 정확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베이시안인데 베이시안이 어떻게 나왔고 공식은 간단하게 유도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팩터, 업데이팅 팩터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참고했던 논문이란다. 참고했던 데이터들을 여기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딥러닝 가보면서 아니면 머신러닝 가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해보는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론이고 어떤 클래시컬한 거하고 프리컨티스트하고 베이시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 베이시안은 차이죠. 차이. 베이시안은 베이시안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유도하는 건 금방 하죠. 근데 내부적으로 업데이트 관점에서 확률 분포의 확률 분포를 경험을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어떤 팩터로 본다는 거죠.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수칙들은 몰라도 돼요. 까먹어도 돼. 베이시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이 업데이트의 개념, 에비던스 내지는 데이터를 보고 업데이트 한다는 그 개념만 잡으면 여러분들은 베이시안을 마스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거의 1시간까지 제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후속 강의들은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 팔로우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가 길어서 여기까지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본 사람 있으면 다 봤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봤다고 하면 제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강의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 긴 강의였는데 제가 좀 지루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끝날 때도 꼰대죠. 잘 안 끝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